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잉어를 그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잉어는 제가 밑그림을 간단히 준비를 해둔 거고, 그리기 전에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잉어 그림은 소묘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수채화나 아니면 반대로 심플하게 표현을 하는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를 할 건데, 제가 지금 그리려는 잉어는 실제로 타투를 할 때에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잉어 디자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간단히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밑그림으로 준비된 이 잉어의 라인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먼저 잡을 거고요. 그리고 모양에 따라 잉어 비늘을 표현하는 방식과 마지막으로 잉어의 채색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잉어의 라인부터 잡아줄 건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선을 그을 때 똑같이 선을 긋더라도 두께감 구분을 얼마나 잘 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잉어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바깥쪽 라인들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두꺼운 선으로 잡고, 그 외에 지느러미의 디테일이나 비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얇게 잡아주고 있어요. 이걸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자, 가장 주된 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두껍게 가고, 지느러미 바깥쪽 라인도 똑같이 잡아주면서, 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디테일한 선 같은 경우는 얇게, 그리고 잉어의 등 쪽 지느러미나 꼬리 쪽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은 비늘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꼬리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선만 좀 그어둘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라인은 끝났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가장 바깥쪽 라인은 두껍게 잡아주면서 나머지 디테일 라인들은 얇게 잡아준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라인만 긋는 거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일단 선의 두께감을 잘 이용했을 경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이 그림이 보여지는 퀄리티를 가장 근본적으로 높일 수가 있고요. 지금이야 잉어만 그렸지만 만약 잉어와 다른 주제를 섞어서 그렸다고 쳤을 때 선의 두께가 일정하기만 하다면 뭐가 잉어고 이제 뭐가 어떤 주제인지 난잡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심지어 타투에서는 이제 워낙 주제들을 다양하게 섞어가며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두께감의 차이를 주는 방식을 실제로도 진짜 많이들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꽤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라인은 이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다 잡았으니까 다음은 비늘을 그려줄 건데, 꼭 잉어가 아니어도 용이나 뱀 같은 이런 주제들이 꽤 어려운 주제에 속하는 이유가 바로 비늘 때문이거든요. 실제 타투 하시는 분들도 이 주제를 많이 그려보신 분들이 아닌 이상 꺼려하는 분들이 꽤 많을 정도로 비늘 표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일단 손이 아파요. 노가다야. 그리고 주제의 크기에 따라서 너무 비늘이 작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커서도 안 돼. 그러니까 크기에 맞춰서 비늘을 잘 그려야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우선 밑그림을 미리 표시를 살짝 해둘 건데, 자, 여기 이 부분이 잉어의 가장 윗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심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등딱지 지느러미가 있는 부분들이 굳이 표시를 안 해도 여기가 가장 윗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굳이 표시 안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좀 중요한데, 저는 대각선으로 빗금을 쳐서 X자로 좀 밑그림을 표시를 해둬요. 이런 식으로. 왜 X자로 그었냐? 이 한 칸 한 칸 맞춰서 비늘을 그리라는 건 아니고, 이런 표시가 없이 그냥 생으로 비늘을 그리게 되면 숙련도가 별로 없을 때 이제 비늘이 삐꾸가 안 되고 끝까지 방향을 잘 찾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로도 좀 자주 애용을 하고 있어요. X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늘을 긋기 전에 꿀팁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자, 여기 잉어를 보면 몸을 한쪽으로 틀었다 보니까 이쪽은 펴져 있고 이쪽은 접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쭉 펴져 있는 만큼 비늘을 약간 널찍하게 그려줘야 되고, 이쪽은 접힌 만큼 조금 촘촘하게 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몸에 옆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이든 간에 옆구리를 한쪽으로 접었다고 쳤을 때 접힌 부분은 살이 촘촘하게 접히는 느낌이 나고, 그 반대쪽은 이제 쭉 펴졌으니까 살이 쭉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얘도 이쪽 방향으로 몸을 접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접히는 쪽이 되는 거고, 여기는 쭉 펴지는 쪽이 되는 거지. 이해했죠? 이걸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두면서 잉어의 등딱지 부분부터 비늘을 하나씩 차례대로 그려주면 돼요. 이 정도만 그려도 좀 보이시려나? 자, 여기 비늘들을 보면 일단 X표 좀 없애드릴게요. 자, 확실히 여기 쪽 비늘이 이쪽 비늘에 비하면 작죠 좀. 여기가 조금 더 크고, 약간 느낌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잊지 마시고 그대로 쭉 그려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비늘까지 라인은 전부 다 완성이 됐고, 막상 다 그려놓고 보니까 지금 이것보단 비늘이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알려드리면서 그리는 거라 그런지 저도 조금 실수를 했네요. 아무튼 이제 채색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라인은 선의 두께감을 잘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잉어처럼 비늘이 있는 주제는 주제의 굴곡이나 크기에 따라 비늘을 맞춰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채색을 해볼 건데,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잉어 색깔은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 빨간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검정색부터 뭐 비단 잉어까지 정말 많은데, 제가 하려는 잉어 채색은 검은색이면 검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이런 가장 기본적인 톤인데, 일단 잉어 채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등딱지 부분부터 배 부분까지 최소한 3가지 이상의 톤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 디테일하게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4-5가지 톤으로 까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이건 그냥 취향이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검붉은색 잉어를 칠해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 이 지느러미 부분들은 빼고 머리와 몸통만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기 등딱지 부분이 가장 어둡겠죠? 그러면 여긴 검은색, 그리고 검붉은 잉어니까 중간 부분은 빨간색, 그리고 또 잉어는 배 부분에 가까워질수록 색이 하얘지니까 뭐 여기는 그냥 하얗게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노란색 느낌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몸통은 표시가 끝났으니까 이제 지느러미 차례인데, 보통 지느러미 부분은 잉어의 배 부분처럼 그냥 밝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느러미의 가장 바깥쪽 부분만 검은색으로 명암을 포인트 주고, 그 외에는 그냥 배 부분처럼 똑같이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는 끝났으니까 제가 이거를 토대로 그대로 한번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눈동자까지 마무리를 해주면서, 자, 톤을 쫙 깔아줬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톤을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맛이 없죠. 뭔가 느낌이 없잖아, 그쵸? 자, 여러분들, 이 잉어는 타투에서 많이 쓰이는 디자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타투에서는 이러한 투박함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건 바로 이 아웃라인들을 따라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하나만 그으니까 좀 감이 잘 안 오죠?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쭉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보다 투박함도 없고 잉어의 모습이 확실하게 잘 보이죠? 이게 타투에서 이제 이레즘이라고 하는 장르의 실제 표현 기법이에요. 진짜 실제로 타투씬에서 이레즈미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아까 투박한 거보단 훨씬 괜찮죠, 느낌이?
그래서 타투에서 자주 이용되는 잉어의 느낌은 이런 디자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한 건데도 내가 직접 찍으면서 뭔가 부족하고 계속 사고회로가 정지되니까 와, 이게 멘붕이 너무 오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이 잉어 디자인이 꼭 타투 디자인이 아니어도 그림 그리는 걸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한 번쯤은 그려볼 만한 심플한 표현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어디 가서 심플하게 이렇게 뚝딱 그릴 줄 알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저보다 뭐 잘 그리는 분들이야 훨 많지만 그냥 이런 식의 표현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타투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잉어 그리기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